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아니다. 마리 룬도르프. 비극적이게도 대개 누구나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한다. 매년 세계적으로 약 5천만에서 5,500만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사망할 때마다 평균 5명의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실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의 위축, 깊은 슬픔, 삶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 외로움의 증폭과 같은 다양한 사회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상실감의 급성기에 이런 유형의 애도 반응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삶의 많은 것을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상실하는 건 유족들에게 극심한 공허함을 남긴다. 다행히도 장기적으로 볼 때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상실을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대처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약 10명 중 1명이 그와 같은 슬픔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의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들은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적인 슬픔과 문제가 되는 슬픔의 차이는 비유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체적 상처의 경우 고통이 있어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처럼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한 도움 없이 슬픔에서 회복된다. 그러나 상처에 염증이 생겨 회복을 위해 연고, 크림, 패치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슬픔도 상처처럼 때때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 생긴 슬픔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애도 반응은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남편, 2명의 10대 아들과 조용한 삶을 사는 50대 여성 에이미를 상상해보자. 조깅을 하러 나간 남편에게 심장마비가 일어나 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 상황은 에이미에게 매우 다른 두 경로의 슬픔을 촉발할 수 있다. 한 시나리오에서 에이미는 남편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그의 유품을 정리하며 미망인으로서의 삶에 적응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에이미의 직장 동료와 상사 모두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녀의 부재를 위해 조치를 해준다. 에이미는 자녀들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심장병 예방을 위해 한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함께 보낸 세월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에이미는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남편의 상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유품을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녀의 고용주는 동정심이 부족했고 잦은 병가와 업무 성과 저하로 에이미를 해고했다. 이어진 우울함 때문에 에이미는 친구나 친척과도 멀어지게 됐다. 그녀는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로움, 좌절감, 자기 혐오를 유발할 뿐이다. 결국 에이미는 외부 세계에 관심을 끊고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는 격렬한 슬픔에 압도당한다. 이 대조적인 가상의 두 시나리오는 애도가 주 요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지속되는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 상태 및 삶의 질 저하, 일반적인 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지속적인 슬픔과 그에 따른 부작용의 특수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 분류 지침인 ICD-11에 애도 관련 진단을 포함하기로 결정했으며 2022년까지
의료 시스템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거라고 발표했다. 지속적 애도 장애라는 이 새로운 진단은 고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나 지속적인 집착이 특징이며 심한 정서적 고통과 함께 반년 이상 지속되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이제 ICD-11차 개정판이 시행됨에 따라 병원, 호스피스, 중환자실에서 유족과 접촉하는 의료진에게 지속성 애도 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슬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환자에게 건강한 슬픔과 병적인 슬픔에 대해 알리고 그와 치료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심리 교육을 포함한다. 복잡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실을 상기시키는 사람이나 상황 또는 사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치료의 특정 유형의 노출 효과가 사용된다. 여기에는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거나 환자가 특히 불안해하는 기억을 파악한 다음 치료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상기시키는 과정이 포함된다.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고인 없이도 삶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단계에서는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관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고인과의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염증이 심한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를 만나 전문적인 처치를 받아야 한다. 지속성 애도를 경험하는 유족들은 자신의 상황을 극도로 무감각하고 압도적이며 쇠약해진 상태라고 묘사할 때가 많다. 에이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네트워크는 지속성 애도 장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친구나 가족과의 멀어짐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무의미함에 대한 감정을 가중시켜 지속성 애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변에서 지속성 애도 장애의 증상을 발견했다면 시간이 모든 슬픔을 치유하는 것은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자.